네, 시장의 상승과 함께 저희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더 큰 수익 낼 수 있을까요? 네, 엠벤골드 최현덕 매니저 만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트렌디한 원픽이 궁금한데 저희가 네. 담고 있는 종목부터 하나씩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부터 함께 점검해 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6월 17일부터 이미 담고 있었어요. 근데 네. 오늘 상승 어떻게까지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 트렌드만 따라가면은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몇몇 지인분들이 지금 뭐 사면 되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그냥 뭐 하이닉스 매수하세요 그러면은 그 반응이 좀 시큰둥했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네. 근데 지금 어떤 차트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런 종목이 더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200조 원 돌파했는데, 어떻게 보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아직까지 삼성은 AI에 진입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깊숙이 들어가면서 사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 AI를 직접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그쪽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하이닉스는 결국 이 우리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에서 이제 5,000포인트를 바라보고 있는 건데 거기에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신고가쯤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10%밖에 수익이 안 나있습니다만은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차분하게 좀 보유 관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종목도 함께 점검해 볼까요? 원전내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장 초반에는 7만 원까지 찍으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7이란 말도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2달 동안 3배가 올라왔는데 저도 이제 사실 6만 원대에서 수익 매도를 다 했는데 또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원전 해체 기술을 주목받고 있는데 자, 원전 시장이 커지니까는 이 원전 해체 기술 지금 500조 이상을 보고 있는 건데요. 거기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만 원전 쪽은 제가 볼 때는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더 올라가기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다만 아직까지 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서 실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어떤 추가 매수는 당연히 힘든 상황이고 바닥에는 종목들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또 오늘 장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도 점검해 보시죠. 고영을 저희가 6월 20일 날 매수했고요. 오늘도 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로봇주 최근 로봇에 대한 관심이 좀 뜨겁죠?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미국에 있는 이 의료용 로봇 기업은 250조, 고용은 1조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실적이 크게 뭐 뒤떨어집니다만은 미국에서 FDA 인증을 받으면서 그 250조에 되는 그 기업을 따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거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만으로도 1조 원대 평가받는 건 너무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추가 상승 당연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너무 싸다라고 네.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함께 점검해 볼게요. 테슬라에 대한 반등이 나오면서 전일 하락 하루 만에 오늘 크게 반등하고 있는 섹터가 또 있습니다. 2차 전지죠.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5% 넘게 상승하면서 저해 네. 수익률이 20%를 육박해 가고 있어요. 정말 바닥에서 잡았었거든요. 그리고 길게 좀 좁게 보시면요. 에코프로 BM은 바닥에서 정말 요만큼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20%는 와 있습니다. 그만큼 네. 싸고요. 결국 중동 리스크가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이제 지금 유럽과의 무역 합의 쪽으로 갈 것이고 유럽과의 무역 합의로 가게 되면은 배터리 기업도 주목받을 것이고 테슬라 급등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에코프로 BM은 이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속해서 보유 관점 보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종목 리뷰만 해봐도 알겠지만 이 상승장과 너무 잘 어울리는 분인 것 네. 같습니다. 최현덕 매장의 오늘 이벤은 어떤 종목이 공개될지 더욱더 궁금한데요. 오늘은 일단 어떤 섹터에 집중할지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늘 섹터의 주제는요. 중동 리스크 해소는 반도체와 전력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리스크가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동 리스크 때문에 못 갔던 곳이 반도체와 전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중동 리스크가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란이 미국 그 미사일 쏠게 하고 쏜 다음에 미군에서 방어했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 없이 지금 이제 휴전 가고 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예 종전 이야기하고 있죠. 완전히 해소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봤을 때 결국 중동 리스크를 못 갔던 반도체 전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쪽을 좀 보자라는 거고 근데 이쪽은 사실 올라갈 력이 상당히 많았죠. 일단 폭스콘만 본다 하더라도 폭스콘은 이제 우리가 뭐 애플 공급사로 많이 알려져 있고 네. 이 빅테크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AI 서버 수주가 2027년까지 확보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은 수주가 문제가 아니라 생산이 문제다. 오. 그만큼 수주는 많은데 생산 능력이 딸리기 때문에 네. 이것만 봤을 때도 우리가 이제 AI 수요에 대해서 뭐 의심할 게 전혀 없을 거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제만 본다 하더라도 이제 엔비디아, 폭스콘, 소프트뱅크가 손잡고 미국 전역에다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반도체 만드는 공장을 또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프트뱅크가 무려 거기에만 1,400조.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지금 그 어떤 투자로 유명한데 손정희 회장도 역사상 가장 큰 베팅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만큼 정말 이 모든 투자가들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가 모두 AI를 몰리고 있다는 거 봤을 때 우리가 반도체와 전력을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고 우리 기업으로 넘어와서 이 SK그룹을 보게 되면은 자, 이 SK그룹 하면은 SK 이제 에너지가 생각나고요. 네. 또 SK텔레콤 통신이 생각나고 네. 결국 뭐 통신 반도체 이쪽인데 이제 SK그룹이 7조 원을 들여서 울산에다가 이제 AI 헙을 만든다. 물론 이게 아마존이 이제 5.1조고 SK가 1.9조 되는 건데요. 우리가 그냥 SK 하이스 하면은 그동안은 이제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BM만 공급하는 거였는데 맞아요. 직접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이제는 SK그룹은 그냥 뭐 반도체 통신 이런 회사가 아니라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그런 회사로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일단 29년까지 이 100메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를 완공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지금 1기가 규모까지 올리겠다는 이야기고요. 오. 지금 대만 같은 경우도 지금 AI 육성에 9조 원 투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많이 네. 듣고 계시겠지만은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고 있고 우리 SK그룹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전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면은 많이 짓는데 지금 전력이 필요한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원전을 많이 매수했었고 원전이 급등했잖아요. 근데 원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재생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신재생은 보통 우리가 이제 내륙이 없잖아요. 보통 바닷가에 지어지는 건데 이 어떤 공급할 전력이 필요한 겁니다. 전력선이 필요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도 물론이지만 전력을 봐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 또 엔비디아를 본다면은 이 200달러 목표로 수당 중에 있는 건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아마 오늘도 또 아마 이 신고가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왕에 의하면 지금 7개국에서 AI 기술센터를 구축하고 있고 그러니까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7개 국가에서 지금 기술센터 구축하고 있고요. 유럽은 추가로 20개의 AI 팩토리를 건설 중에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2년 안에 유럽의 이 연산 능력이 10배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까지도 지금 데이터 센터 지키 열풍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 봤을 때 지금 폭스콘 그러니까 기업부터 우리 기업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말하는 국가까지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그러니까요. 지금 AI로 지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제 나온 뉴스만 본다 하더라도요. 폭스콘은 이런 빅테크에 이 공급하는 공급망의 1번 종목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 AI 쪽에서 또 최상위층에 있는 게 엔비디아.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또 돈을 가장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투자 쪽에서 본다면 폭스콘, 엔비디아, 그다음에 이제 그 폭스콘, 엔비디아부터 그 삼각 차원에서 지금 또 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 봤을 때 지금 이런 어떤 삼각 틀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좀 커튼 점프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신고가고 웬만한 빅테크 기업들 신고가인데 이런 내용들로 그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좀 우리가 이쪽을 좀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네. 전력주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리스크 해소가 되면서 반도체와 전력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결국 이 모든 세 가지 포인트에 가장 수혜를 받는 전력을 봐야 한다라는 거군요. 어떤 종목 봐야 하는지 오늘도 트렌디함이 묻어나는 종목인지 지금 바로 함께 열어볼게요. 네. 오늘의 전력 관련주는 역시 오늘 잘 오르고 있는 LS 일렉트릭입니다. 네. 아니 호재가 있는 건 알긴 하겠지만 솔직히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이거 매수해도 되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예전에 그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도 신고가에도 또 갔고요. 네. 뭐 하이닉스 신고가에 또 가고 있고 그렇죠. 지금 최근에 뭐 카카오라든가 뭐 네이버 지금 52주 신고가를 찍는 기업들이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차트적인 모습에 있어서 이 신고가 찍는 모습 무서워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전력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올랐다는 기업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LX16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올라타는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 식구가 되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신고가 이후에 이 추가적인 상승은 당연히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엔비디아 공급망에 진입하면은 지금까지 없던 수천억의 매출이 와. 매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 자체도 엄청 많이 판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가 지금 1등인데 네. 그 1등과 같이 하는데 거기에 올라탄다라는 건데 어떻게 올라타는 거냐면은 지금 어떤 그 데이터 센터에 이제 어떤 열을 식히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공냉시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에어컨으로 이제 어떤 열을 식혔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GPU가 이 블랙웰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차세대 GPU로 넘어가면서 너무나 연산을 빨리 하다 보니까는 열이 더 많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공냉식으로 할 수가 없어서 액체 냉각으로 다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액체 냉각 1등이 버티브란 기업인데 그 버티브에 지금 LX16의 이 장비가 들어갈 거로 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폐기, 차단기, 그다음에 액체 냉각용 전력 제어기기 이거를 지금 공급하기로 했는데 뭐 계약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공급하기로 하고 어떻게 할 건지 뭐 기간을 얼마나 할 건지 이런 거를 지금 최종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계약하게 되면 그때부터 또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그 LX16이 버티브에 들어가고 버티브가 엔비디아로 들어가면서 LX16의 이제 엔드 유저가 엔비디아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팀 엔비디아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LX16의 이런 장비들이 엔비디아로 들어갈 때 얼마나 매출이 올라갈까 중요한 건데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이 액체 냉각 시장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엔비디아가 만드는 차세대 반도체는 다 액체 냉각으로 가야 한다 보시면 돼요. 그걸로 추정했을 때 10년 뒤에 1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걸로 보는 황금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그 투자 은행들이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런 큰 시장 안에서 LX16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이 이제 액체 냉각 시장이 25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냉식이다 보니까 시장은 작고요. 근데 지금 모든 이 엔비디아 GPU 반도체 그 엔비디아 GPU가 액체 냉각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34년에 127억 달러까지 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18조 원 정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LX16이 매년 수천억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력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엔비디아라는 엄청난 그 새로운 고열을 추가한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지금까지 주가는 당연히 컨턴 점프가 돼야 한다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 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기존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미국에서 지금 해저 케이블 공장까지 착공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1조 원 투자해가지고 미국 내에 공급망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미국 내에 만들어야 그 어떤 뭐 세금이라든가 네. 그런 어떤 지원을 받아서 가는 건데 이미 1조 원 들여 짓고 있는 거고요. 지금 공장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200m 높이의 전력 케이블 생산 타워도 구축하고 있고 이게 지금 27년도에 준공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LX 그룹 자체가 전력 기기는 LX 일렉트릭이고 배전 케이블은 가온전선, 해저 케이블은 LS 전선 등 해가지고요. 미국 내에서 전력에 대한 어떤 그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실 전력이 또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미국이고 전력 인프라가 또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 여기 요 밑에 있는 부분을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모멘텀은 새롭게 생기는 거란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우리가 이 LX16은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다 하더라도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데이터 센터가 정말 우후죽순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격 전략 함께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황금 시장에 진입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주가가 촘촘히 계속해서 올랐는데 오늘 말 그대로 정말 더 많이 뛰었잖아요.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가 전력 인프라인데 네. 사실 전력 인프라 모멘텀도 더 강해지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올라가도 전혀 뭐 손색이 없는 건데 엔비디아까지 공급하게 되니 세계 최대 엔비디아 공급하는 겁니다. 당연히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가는 25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영상 올려주시는 날이죠. 네, 4시에 무료 방송이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3,000포인트 넘어서 굉장히 잘 올라서고 있죠. 제가 딱 지금 보니까는 이런 기회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고 그 어떤 주도주를 매수해야 하는가 말씀을 좀 드려볼 거니까는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연더 검색하시고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여러분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최현달 매니저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